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제철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침 2025년 1분기 분기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현대제철의 현재 상황,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뭘 하려는지 그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죠. 특히 요즘 탄소 중립 얘기도 많고 하니까 그런 큰 변화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핵심 내용들 같이 짚어보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딱딱한 보고서지만 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제철하면 딱 떠오르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자동차나 배 만드는 데 쓰는 판재. 네, 판재.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봉형광이죠. H빔 같은 거요. 맞아요. 이 두 개가 주요 사업인데 보고서 보니까 이 사업 환경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판재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 경기에 영향을 받고요. 봉형광은 뭐니 해도 건설 경기죠. 근데 요즘 둘 다 아주 좋다고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건설 쪽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원재료 가격인데 그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거요. 아, 원가 부담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좀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긴 했어요. 중국 쪽 생산량 조절 같은 요인 때문에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영향이 크겠군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실적. 2025년 1분기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숫자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연결 매출이 한 4조 2,900억 원 정도? 장은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좀 줄어든 거죠. 한 4조 8천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매출도 줄었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영업손익이에요. 이게 작년 1분기에는 890억 흑자였거든요. 네, 흑자였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561억 원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군요. 네. 분기순 손실 자체는 작년과도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영업단에서 손실이 났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재무 상태는 그럼 어떤가요? 자산이나 부채 규모 같은 거요. 자산 총계가 한 36조 8천억 원, 부채는 15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이번 분기는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적이 좀 아쉬운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보고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탄소 중립 관련 내용이었어요. 아, 네. 그 신전기로 도입 추진하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사실 현대제철의 굉장히 중요한 장기 전략입니다. 그냥 환경 규제 맞추는 걸 넘어서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는 탄소 개출 적게 하면서도 품질 좋은 고급 강지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 신전기로가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죠. 일종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저탄소 고급강 생산체제 구축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엄청 드는 대규모 투자라는 거죠. 지금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투자와 함께 현재 사업 구조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강관 사업은 현대 스틸파이프라고 해서 분사를 시켰고요. 아, 네, 봤습니다. 그리고 순천 공장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려고 현대 IC라는 자회사도 만들었죠. 인력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군요. 네, 반면에 좀 부진했던 중국 자회사 충칭이란 베이징 쪽은 매각을 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는 거죠. 이런 구조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새로 만든 회사들 관리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고서에 그런 언급은 없었나요?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까지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봐야겠죠. 중국 사업 철수도 현지 시장 상황이나 그룹 전체 방향을 고려한 결정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주 관련 내용도 좀 보죠. 최대 주주가 기아, 그리고 그 위엔 현대차. 역시 현대차 그룹 핵심 대열사네요.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좀 신경 써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 문제입니다. 특히 그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 그게 아직도?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쌓아둔 충당 부채,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한 돈이죠.
이게 보고서 기준으로 한 2,051억 원 정도 됩니다. 2천억 원이 넘는군요. 이게 만약에 패소하거나 하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재적인 재무 부담이 되는 거죠.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제재받았던 이력들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철근 입찰 담합건으로 과징금을 냈던 거라든지 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심각했던 게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한동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됐던 적도 있어요. 아, 중대재해 이슈도 있었군요. 네, 이런 이력들은 그냥 과거 일이 아니라 기업 평판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실제 사업 수주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ESG 경영 같은 거 중요하게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현대제철이 2025년 1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 면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신전기로 투자 같은 미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업 구조 조정도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관건은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느냐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재무적 부담을 안고 가면서 이 대규모 친환경 투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해서 이걸 정말 미래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네, 그게 핵심이겠군요.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현대제철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낼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